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인 창원시 진해의 벚꽃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축제는 취소됐지만 앞으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창원시가 비상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어르신을 위한 공유 냉장고가 거창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정을 나누는 공유 문화가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남에서는 23일 0시 기준 32,19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국내 첫 번째 가스터빈의 개발 제작을 완료하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곧 출하를 앞둔 대형 가스터빈은 2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봄을 상징하는 꽃, 벚꽃의 개화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창원에서는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됐는데도 벚꽃 명소마다 상춘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표 기자, 먼저 창원 지역 벚꽃 개화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국 대표 벚꽃 명소인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 벚꽃은 이번 주말쯤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대는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오는 25일과 26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평균 개화일보단 이틀 이상 빠르지만 올해의 경우 햇빛 양이 적고 기온이 낮았던 탓에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었습니다. 또 보통 벚꽃 개화 뒤 만개하기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올해는 4월 초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제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오긴 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전국 대표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올해도 취소가 됐다고요? 네, 올해는 진해 군항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지난달 창원시가 결국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벌써 3년째인데요. 축제 취소 소식에 올해만큼은 축제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발생 전인 지난 2019년 군항제를 찾은 방문객은 약 400만 명.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2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취소 결정을 내린 창원시는 지역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부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 예방을 통한 빠른 일상 회복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또 축제가 취소된 만큼 진해 벚꽃 명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되고 지자체가 방문 자제를 당부했지만 봄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을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창원시의 방역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축제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10만여 명이 진해의 벚꽃 명소를 찾은 만큼 창원시도 코로나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전국에서 모이는 상춘객들의 방문에 대비해 수시로 거리를 방역하고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방역과 안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벚꽃 명소인 여자천 일대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안민곡의 진입도 차단됩니다. 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200명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홍보와 교통통제, 질서 유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도국에서 표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먹을거리를 나누는 공유 냉장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곳은 다름 아닌 농촌 지역인 거창군인데요. 지역민들이 전국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 것에 더해 이제는 군 전 지역을 나눔 곳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곳간에서 풍족하게 인심이 나고 있는 그 현장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면의 통조림, 조리 음식은 물론 방역용품까지 가득한 거창읍의 냉장고. 신원면의 냉장고에도 쌀부터 조미료까지 식품 재료가 가득합니다. 생필품까지 얻을 수 있어 어르신들은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요 시장 바구니 갖고 오세요. 다음에 오실 때. 맛있게 잡수고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올까? 다음 달에 네. 오시면 됩니다. 내기에 필요한 거는 식초, 뭐 먹을 거, 뭐 그런 게지 뭐. 좋지요. 이래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디 있노? 너무 좋아. 나눔에 코너가 있으니까 좋네요. 그럼 나도 가져가서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채울 수 있는 이른바 공유냉장고인 나눔공간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찾아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선 직접 배달로 찾아갑니다. 물품 재능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 협의체와 협력업체가 수시로 채우고 도우면서 거창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참여함으로 해서 내도 행복하고 그분들 받아서 행복하고 봉사라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나눔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거창 인구 6만 2천여 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6%에 이르는 1만 6천여 명. 코로나19로 고령층의 일상이 흔들리자 시작됐는데 가동 일주일인 거창읍 곳간은 이용 횟수만 3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근무했던 지역이 면지역인데 그 어르신들 인구가 반 이상, 그러니까 65세가 한 44%에 해당되는 초고령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고립이 되시더라고요. 고립이 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드시는 부분, 그 부분에 해결에 문제가 생겨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면서 나눔 곳간은 고령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까지 돌보는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거창 12개 운명 중 3월에 10곳에서 운영되는데 앞으로 같은 지역에서도 2호, 3호로 늘어납니다. 공유 행복 냉장고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다 개점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 민간 협의체에서 이런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또는 국민들을 찾아가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규모가 아니라 마음이 모여 가슴을 뛰게 한다는 진리를 나눔 곳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49만 명, 누적 확진자는 1,04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2일 저녁 6시 집계에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죠.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특히 올해 확진자가 지금까지 확진자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오미크론 대유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5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건데요. 지금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냐,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아직 섣불리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 전파 속도가 기존 오미크론보다 다소 빨라 정점 이후의 감소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진짜 일상 회복,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남에서는 23일 0시 기준 32,19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1,062명으로 다시 10,000명을 넘어섰고 이어서 김해 4,789명, 진주 4,239명, 양산 3,346명 등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숨진 사람은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2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의 누적 사망자 수는 523명입니다. 전담 치료 병상은 776개로 여유가 있고 중증 병상은 87개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경남의 예방접종률은 2차 접종 완료가 86.1%, 3차 접종률은 6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이 국산 가스터빈 1호기 제작을 완료한 가운데 출하를 앞두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23일 열린 기념식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기윤, 김정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9년 개발을 마치고 성능 시험까지 완료한 가스터빈은 270메가와트급 대형으로 모두 2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용량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조 원이 투입됐고 21개 국내 대학과 13개 중소, 중견기업이 연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가스터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돼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5번째 국가가 됩니다. 23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첨단 산업 강소기업과 함께 4,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해성DS와 LT정밀입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서 해성DS는 창원 국가산단에 있는 창원공장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공장을 증설하는 데 3,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LT정밀은 창원산단 창원 2공장 유휴부지에 7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7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경남의 미래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올해 달라지는 투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 송정에서 문동동을 잇는 국지도 58호선 건설 사업이 23일 첫 삽을 떴습니다. 거제시는 총 사업비 3,140억 원을 들여 송정 IC에서 문동동 국도 14호선까지 총 5.7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건설합니다. 시는 도로가 개통되면 고현, 장평동 등 도심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부산에서 통영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해시장 예비후보 4명이 현직 당협위원장 등이 김해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해시장 선거 예비후보인 박병진, 박병영, 황정원, 박동진 이 4명은 공동명의로 된 기자회견문을 23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표로 참석한 박병영, 황전원 예비후보는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홍태용, 김성우 당협위원장들을 향해 공천과 선대위 구성 등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김해시장직을 탈환할 좋은 기회라며 두 당협위원장은 선수로 뛰는 대신 중심을 잡고 시장 후보를 공정하게 뽑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태용 김해시갑 당협위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는 것이라며 곧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고 예비 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전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사실상 뭐 거의 공언하다시피 한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판을 흔들어 버리니까 또 이렇게 분열된 양상으로 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이걸 못 가서는 안 되겠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당협위원장 지방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창원 석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이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창원시가 총 사업비 79억 5천만 원을 들여 신축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민원실과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이 23일 신관 준공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률 경남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경남경찰청은 조직 확대와 장비 증가 등의 이유로 사무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경상남도와 협의해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019년부터 신관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완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364억 원을 들여 만든 신관은 축구장 2개 크기의 연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동과 행정동을 분리해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